네, 투자 알고리즘 출발합니다. 자, 오늘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김민진 차장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이제 불확실성 해소가 됐더니 시장이 다시 상승을 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 반도체고요. 자, 일단 신고가 행진이죠. 지금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도 정고점 돌파 시도 오늘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SK 하이닉스 40만 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일주일 동안 랠리를 펼쳤잖아요. 네. 여전히 상단에 40만 원으로 잡을까 혹은 더 높은 구간 업사이드를 더 열어둬야 될까 지금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제 뭐 반도체 섹터라는 게 뭐 항상 이제 계속 갈 것 같다가도 네. 전반적인 이제 이익률의 상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주가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뭐 이 마디 가격대가 40만 원이다, 50만 원이다 이것을 판단하기에는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대비해서 이제 밸류 상단을 돌파해 놓은 상황이고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언젠가는 빠지게 될 주가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분명히 위에는 있겠지만은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강력한 순매수 그리고 이제 주간 기준으로 지난주 역대급 순매수를 보였던 외국인이지만은 올해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순매수로 전환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결국은 이제 추가적인 반도체주들에 대한 수급 유입과 이에 따른 상승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현 가격대보다도 반도체주들은 상단을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주가가 40만 원이다 50만 원이다는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도체주의 주가 상승의 마무리는 일반적으로 이익률의 정점을 찍는 시점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은 결국은 이제 HBM4가 출하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그리고 삼성전자의 경쟁자 진입이라든지 그리고 HBM4에 대한 단가에 대해서 엔비디아와의 협상이 조금 애매하게 진행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상승세를 멈출 가능성도 있고 그 시점은 지금이 아니라 연말이 와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뭐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SK하이닉스의 매수 관점을 좀 지켜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간밤에 나온 중국에서 엔비디아 칩 쓰지 않겠다 이런 이슈는 하이닉스에는 전혀 악영향이 없는 건가요? 사실 센티멘트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부담 요소긴 하죠. 왜냐면은 이제 엔비디아가 동사의 최대 고객사이기도 하고요. 결국은 이제 엔비디아 칩을 바탕으로 HBM 매출액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중화권 쪽의 고객사를 잃는다라는 것은 하나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HBM4가 들어가게 되는 차세대 그리고 뭐 엔비디아가 기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HBM 그리고 이제 GPU 쪽에 대한 확장 전략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그리고 그러한 최신형 칩 자체는 어차피 중국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미국의 빅테크 중심으로 판매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시장은 지금 큰 위험 요인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뭐 당연히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 이슈와 이벤트 자체가 주가의 하방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오늘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지는 않는 것 같다라고 하셨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그 외국인 지분율이 낮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언급 주셨는데 이제 8만 원까지 다 왔잖아요. 네. 지금 시점에서의 밸류는 어떻게 측정하세요? 네, 아직까지 밸류 쌉니다. 삼성전자 지금 PBR 밸류가 1.4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평년 수준의 이제 밸류에이션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보다도 지금 하회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반도체가 지금 범용 반도체까지 업사이클로 전환이 되는 시점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범용 반도체가 업사이클로 전환되는 시점에서는 PBR 1.7배까지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아까 이제 1.4배라고 말씀드렸는데 1.2배 수준이고요. 40% 정도의 업사이드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주가가 뭐 8만 원 근처까지 올라온 상황 속에서 진짜
40% 정도의 업사이드를 줘서 11만 원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아직까지 5%가량 남아 있다라는 부분이고 거기에 밸류 매력도까지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는 삼성전자 지금 부담은 크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서 이게 접근이 가능한가 싶었는데 아직도 좀 부담이 없는 가격대라고 하셨고요. 뭐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쯤 축포를 터뜨리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자, 소부장단이 지금 개장 때보다 탄력이 더 좋아졌거든요. PSK홀딩스, YC테크잉처럼 HBM 전통 장비 종목들 네. 지금 계속 신고가 돌파 시도 나올 만큼 강하고요. 뭐 이오테크닉스 말씀 주셨던 것들 지금 10% 급등하고요. 전공정 하나마이크론도 급등하고요. 종목 고르기가 참 어려워요. 사실 근데 반도체 종목이 너무 많잖아요. 네. 이걸 잘 골라야 진짜 탄력 있게 수익을 팍 낼 수 있을 텐데 네. 종목 고르기 어렵습니다. 네. 사실 답안지가 너무 많은 상황 속에서 네. 거기서 이제 1등 답을 골라라.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특히 이제 너무 주식 어려워요. 같은 경우는 네. 더 심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의 컨셉은 뭐 저는 이제 낸드 쪽으로 잡아봤습니다. 낸드. 어차피 이제 반도체 소부장들 종목군들은 정말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각각 이제 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하고요. 소재 같은 경우는 ENF 테크놀로지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HBM 쪽에 들어가는 소재 쪽으로 성장을 했지만은 거기에 더해서 이제 낸드 쪽이 이제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 샌디스크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워낙 좋은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낸드 쪽, ESSD나 이런 쪽의 수요가 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낸드 쪽 소재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ENF 테크놀로지에 대한 관심도는 더욱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부품당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TCK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요. TCK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액의 거의 뭐 대부분이 메모리 쪽 매출액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 메모리 쪽 매출액 내에서도 낸드 매출액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낸드 쪽의 실적 개선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가장 주목해봐야 될 기업이기 때문에 네. TCK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장비 쪽 같은 경우는 낸드와 디램을 따로 나누기가 좀 애매해서 항상 이제 자주 말씀을 드렸었던 뭐 파크 시스템즈를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께 탑픽주로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크 시스템즈 진짜 차트 보시면 되게 놀라실 거예요. 이게 정말 랠리를 거의 몇 년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차장님께서 또 계속 꾸준하게 말씀 주셨던 종목인데요. 일단 오늘 뭐 TCK나 ENF 테크놀로지 같은 소재 부품단에서의 탑픽도 주셨고요. 그 지금 가장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전하게 들고 갈 만한 종목은 또 뭐가 있을까요? 안전하게 들고 갈 수 있는 소부장 쪽인가요? 아니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포함해서요? 안전하게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요? 네, 뭔가 탄력이 높은 종목보다 조금 네. 그냥 편안하게 들고 갈 수 있는, 길게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저는 뭐 장기적으로는 소부장은 별로 왜냐면은 네. 대표적인 사이클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라는 시점을 얼마나 잡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반도체 기업들 지금 말씀드린 모든 기업들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진짜 1년 이상의 3년, 5년의 전략으로 반도체 소부장을 들고 간다? 그거는 저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러한 측면에서 좀 적합한 기업들은 정말 미래의 꿈을 먹고 사는 기업들이 될 것 같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뭐 저희가 뒤에 짚어보겠지만 로봇 관련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안정적인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신선한 시선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소부장단에 너무 장기로 보기보다는 탄력을 좀 빠르게 저희가 수익을 내는 그런 전략을 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자 암호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제2의 엔비디아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뭐 크게 사업적인 매출이 뛰어난 건 아니잖아요. 네. 이쪽에 대한 뭔가 테마적인 접근은 어때요? 단기 테마 접근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에 과연 금리 인하 이후 어떠한 테마들이 주가가 좋았는지를 대략 한 5년 이상, 10년 가까이의 데이터를 한번 퀀트 분석을 해보면요. 결국은 성장주들이었습니다. 맞아요. 물론 그 성장 섹터라는 게 계속 이제 변화하기 때문에 동일한 흐름을 적용하기는 어렵지만은 지금까지 좋았었던 섹터들을 한번 나열을 해보면요. 클라우드, AI, 그리고 로봇이나 아니면 원전 테마 이런 것들이 좋았었거든요.
이쪽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성장 그리고 미래의 꿈을 먹고 산다라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미국 시장에서 금리나 전후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는 대표적인 섹터는 테마는 양자 컴퓨터 테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금리 인하를 바로 이제 오늘 단행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뭐 대략 한 2, 3주 정도 이상은 양자 테마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과 우리나라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을 동일시하게 보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은 더욱더 빠르게 뭐 단기 대응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2, 3일 이상은 좀 안 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단기 테마 접근은 가능한데 미국의 종목과 동일시하지는 말자. 좋은 말씀 들었고요. 저희 로봇 섹터로 넘어갑니다. 로봇주 아까 긍정적인 코멘트를 주셨거든요. 계속 좀 상승을 어디까지 볼까 궁금한데 로봇에 대한 판단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항상 금리가 빠지게 되면은 로봇주 봐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FOMC가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고 다다음 달 그리고 그 다음 달까지 이제 세 차례 연속, 다음 달 그리고 그 다다음 달이죠. 이렇게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로봇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주 4.5일제 근무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로봇주들의 그 강세를 좀 만들어내고 있는 정책 요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러면 로봇주 중에서 어떠한 종목군들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직면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완성형 로봇을 만들어내는 기업들보다는 결국은 이제 부품 밸류 체인 쪽에 편입되는 기업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보티즈와 하이젠 R&M 두 기업을 탑픽으로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그 투자 의견에는 아직까지 변함이 없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현대모백스랑 사면도 말씀 주셨는데 네. 그 두 종목은 지금 그럼 아닌가요? 역시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로봇주랑 같이 보지 말자라고 언급을 드렸죠. 결국 이제 자동화 물류도 다른 테마를 형성해서 가고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4.5일제와 더 맞물려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정책적인 요소로 봤을 때 자동화 물류 관련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테마의 관계는 제가 보기에는 서로 보완 관계라기보다는 수급을 이제 뺏어가는 관계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렇게 로봇주가 갈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화 물류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쉬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면 안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방금 소개해드렸던 이슈 있죠. LG전자가 테슬라 옵티머스 밸류체인에 들어갔다. 근데 또 루머가 나온 게 테슬라 옵티머스 3세대가 첫 번째 주문을 확보했다. 이런 소식도 같이 지금 전해졌거든요. 이 로봇주의 패러다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휴머노이드는 이렇게 잘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글로벌적으로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로봇센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바탕으로 굉장히 이제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아직까지 상장을 하지 않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런 기업들을 투자하기가 만만치 않다라는 부분이에요. 결국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휴머노이드 쪽에 충분히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품 밸류 체인과 국산화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기업들을 좀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들어가면 이제 당연히 좋은 뉴스겠지만은 로봇에 대한 확산이나 그리고 이에 따른 부품의 가격 그리고 이것이 과연 LG전자에 얼마나 실적을 줄 것이냐라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는 이 주가 상승이 계속 이어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훨씬 더 퓨어한 로봇 관련 기업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대기업보다는 부품에 확실히 포커스를 둬야 되네요. 로보티즈랑 오늘 또 로보스타도 같이 강한데 같이 좀 좋게 봐도 괜찮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 기업들이 모두 다 LG 쪽과 또 연관이 있는 기업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러한 이벤트와 함께 더욱더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부품사 쪽에 관심을 집중해야 된다라는 전략 자체는 계속적으로 좀 유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LG전자는 조금 주가가 더 가기 어렵다라고 말씀 주셨고 이제 부품주 위주로 로보티즈랑 하이젠 R&M 말씀 네. 주셨습니다. 자, 저희 다음은 드디어 제약 바이오 섹터인데요. 금리 인하에 이제 수혜를 본격적으로 받을 것인가가 가장 궁금하거든요. 지금 시선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사실 본격적으로 받을까라는 질문에 네.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온 종목군들이 너무 많아서 맞아요.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 바이오텍 같은 경우도 당연히 금리 인하가 나타나게 되면은 뭐 수혜를 받는 대표적인 섹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국내 바이오주들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또 많은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거기서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그 옥이 될 수 있을 만한 기업은 결국은 플랫폼을 보유한 기업,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는 대사질환 혹은 비만 쪽과 연관되어 있는 기업, 이 기업들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계속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목으로 봤을 때는 플랫폼과 비만 치료제 종목들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쪽에 포커스해야 될까요? 우선 플랫폼 같은 경우는 뭐 제일 쉬운 것이 이제 복용의 편리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장기 지속형 제재와 그리고 경구용 제재, 이 플랫폼을 하는 기업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D&D 파마텍이라는 기업과 최근에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G2G 바이오 같은 기업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이런 판단이 들고, 당연히 원래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페프론이나 이런 기업들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사질환 치료제 같은 경우는 D&D 파마텍이 이제 역시 같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는 이제 대형주로서 한미약품 이런 기업들이 있겠지만은 금리가 인하될 때는 아무래도 바이오텍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D&D 파마텍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네. 예, 어디까지 갈까 궁금해지네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그 아일리아 시밀러 판매한다. 네. 유럽의 품목호가 받았다라는 소식도 있었고, 또 비만 치료제 플랫폼 시장에 뛰어든다라는 소식도 있었는데 주가가 심심치 않습니다. 대장이 좀 잘 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알테오젠의 플랫폼은 결국은 이제 피하주사제형으로 바꾸는, SC제형으로 이제 바꾸는 부분이고, 사실 이제 경구용 같은 경우는 SC보다 더욱더 진화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편리한 방식인 것은 사실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환 요소 자체가 알테오젠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 그러니까 이제 분명한 것은 경구용 제제 쪽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피하주사제 쪽으로 가자라는 이벤트가 있겠지만은 사실 이미 지금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환자들이 다 본인이 주사를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로서 알테오젠의 주가를 움직이기에는 좀 부족한 감이 있고, 오히려 이제 알테오젠은 이러한 뉴스 소식과 함께 결국은 이제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에 로열티 수입이 얼마나 들어올 것이냐라는 실질적인 숫자를 보고 시장에서는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차장님, 근데 지금 네. 주가를 보니까 의료기기가 너무 잘 가거든요. 이게 최근에 사실 수급을 계속 의료기기가 받고 있었는데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의료기기 쪽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내용군들이 있겠지만은 지금 얘기했었던 뭐 요소들뿐만이 아니라 범바이오텍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이제 시세를 좀 순환매 속에서 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바이오 의료기기 쪽에 대한 실적은 사실 그렇게 돋보이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의 이러한 현상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포인트 쪽으로 좀 집중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반도체 로봇 바이오 했는데 이 중에서 뭐 최대 금리 인하 수혜는 어디라고 보세요? 반도체 로봇 바이오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다들 수혜고, 우리가 이제 강도를 뭐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은 있겠지만은 저는 바이오텍이 그래도 당연히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한 질문만 더 드려볼게요. 소비주인데요. 네. 카지노, 여행, 화장품 쪽 어제부터 뜨기 시작합니다. 네, 더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중국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제 무비자 입국이 진행이 되고 우리나라에 관광객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얼마나 수혜를 볼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월말이 되면 될수록 차익 매물의 압박이 심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대응 전략 자체는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수출 전문 이제 모멘텀 가지고 있는 화장품 쪽도 그러한가요? 화장품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내수 쪽을 바탕으로 한 성장 흐름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중국 내에서의 소비 여력에 대한 확대나 로컬 업체들에 대한 반대, 그리고 가장 큰 것은요. 우리나라 화장품 업종군들이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중국 관광객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화장품주들이 올라간다 이것이 아니라 네. 그냥 2분기 실적 이후에 상대적으로 너무 소외됐었고 3분기 실적까지 기대해 봤을 때 왜냐하면 3분기는 소비 시즌이 4분기에 연결되기 때문에 유통 채널이 재고를 확보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실적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소비까지 다뤄봤고요.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의 김민진 차장과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